우린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는 그 흔한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바로 지금이야. 이것이 진정한 교육 혁명이다. 계세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좋을 때다 그랬는데 애매하게 뭐가 없어. 가장 부끄러운 순간 우린 함께였다. 자체 발광 코미디 스물. 바야흐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극장가에도 봄이 찾아왔네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스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제목부터가 정말 봄의 그 싱그러움을 느끼게 하는 게 청춘이란 말과도 참 잘 어울리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미 20살이 훨씬 지난 분들도 보면서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빛나는 시절이라고는 해도 20살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전 돌아가고 저는 싶은데. 그때 노량진에서 재수하고 저도 있었어요. 네, 빈혈에 시달리면서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그 봉 있죠, 물봉. 변비 있으셨어요? 그거를 자꾸 겨우겨우 일어나야 될 정도로 각혈이 아니길 바랍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데다가 2년간 사귀었던 첫사랑한테 또 차였던 해기 20살 너무 때였어요. 슬픈 때였다.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그 잊고 싶은 기억의 나이가 바로 20살이었는데 그때 시절을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만 그리지 않으려고 했던 게 저는 이 영화 이병헌 감독의 스물이 가지고 있는 네. 미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리비도는 넘쳐 흐르죠. 그렇죠. 데이트는 하고 싶죠. 너무 돈은 없어요. 게다가 아무것도 뭐라고 그렇게 윤곽이 확 잡히지 않는 불투명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20살이라는 나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드라마틱한 그런 시절이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기에도 상당히 좋아서 그러니까 이전에 청춘 영화들도 대부분 그 20살 안팎의 주인공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청춘 영화들이 많아요. 그렇죠? 청춘 영화들이 대부분 어둡습니다. 생각보다. 가장 대표적인 한국 청춘 영화 개봉하면은 뭐 젊은 날의 초상이랄지 겨울 나그네랄지 약간 멜로풍에 그래서 막 젊음을 고뇌하고 미래 선택을 뭘 하고 이렇게 지식인적인 그렇게 방황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가벼움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주 가볍게 20살은 뭘 해도 된다. 실패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실패를 너무 무겁게 그릴 게 아니라 좀 가볍게 그리면 어때? 여자친구한테 좀 차이면 어때? 그리고 대학 지금 못 갈 수 있지만 좀 나중에 하면 어때라고 타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억누르지 않는 젊음이 굉장히 좀 상큼했고 제가 권하는 건 남성 취향적 영화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어떤 점에서 좀 약간 음탕한 농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는 뒷담화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는 남성 관객들은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뭐 코미디 영화라고 하면 또 초반에 막 웃기다가 뒤에 심파가 나오면서 그쵸. 그 진지해지면서 울리면서 이런 코드를 따라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어떨까요? 이 영화는 흐름이 이제 반대입니다. 코미디라고 하는 끝까지 웃기는. 장르적인 컨셉을 감독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 중국집에서 벌어지는 그 집단 결투씬이 등장하는데 아 정말 뭐 최근 본 한국 코미디 영화 중에서 가장 포복절도했던 그런 음악도 장면이 그렇고요.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대사가 있는데 김우빈 씨가 이 중국집에서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그 유명한 대사를 그냥 뭐 이렇게 되게 설렁설렁 약간 내뱉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의 톤이라는 거죠.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에 맞짱 뜨고 싶은 영화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단어들을 보면 여자라는 단어 33번, 돈 31번, 그리고 뭐 술 28번, 사랑과 섹스는 각각 23번, 꿈과 낭만 등은 10번 정도. 굉장히 아주 솔직히 아까 음흉하고 음탕하다는 느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속닥속닥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현실적인 20살 시절의 남자들의 이야기에서 추출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죠. 정말 성욕이 하늘을 찌를 나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아 이거 좀 예를 들기 좀 민망한 대사들이 많은데 뭐 비비고 싶어. 그런 좀 상당히 노골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몰랐던 네. 거예요. 제가 저는 20살 때는 여자라서. 여자라서 여자들은 그저 그냥 눈썹 그리고 뭐 이런 거에만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네, 미팅 네. 나가거나 소개팅 나가거나 아니면 남자들하고 놀 때 우리는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이런 되게 로맨틱한 감정을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도 남자애들의 머릿속으로 그 그렇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정말- 거죠. 저는 밤 10시면 네. 집에 갔으니 얼마나 제가 남자를 못 정말 여자를 만나고 싶고 정말 성욕을 또 해소하고 싶고 한데 또 서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그 나이 또래의 또 여성들은 상당히 로맨틱한 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또 다가가기에는 세련되지 못한 그쵸. 거죠. 그게 20살인 것 같아서 이 영화에서 저는 음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로 어떻게 하는 남자들이 아니라 머릿속에 상상, 말고로만 잔뜩 있는 그런 20살이기 때문에 저는 음탕해 보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아이의 그쪽으로 초점을 맞춘 사실 색즉시공 같은 영화도 있었죠. 그건 솔직히 기억나세요? 좀 말로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사실은 B급이라도 C급 유머를 보여주죠. 정말 생식기와 그리고 분비물 내지는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영화에. 맞아, 근데 조금 여기서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저는 현실과 위리된 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새 청춘 스타들이 또 스크린에서 맹활약을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 새 배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이 영화에서 위너는 사실 강하늘 씨라고 보는 편이에요. 김우빈이 아니고요. 김우빈이 아니고 우리 김우빈 우빈이가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자들 이후로 계속 그 약간 이미지가 약간 벌써 생겼어요. 자기만의 티피컬한 캐릭터가 생기고 이미지가 생겨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강하늘 씨는 아직은 좀 검증되지 않은 배우였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색한 병만 연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좋아하는 선배 앞에서 상상을 하다 깨서 뭐 허허허 이렇게 웃는 이런 이상한 장면이 정말 잘못하면 만화가 됐는데 강하늘 씨가 전극 연기 안에서 그걸 소화해내길래 저는 결론적으로 셋 중에 개인적으로는 준호 씨가 제일 좋지만 연기는 제일 여기서 좀 빠졌다 싶고 아마 강하늘 씨가 저는 연기로는 가장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저는 뭐 오히려 거꾸로 김우빈이라고 하는 배우를 좀 재발견한 계기가 되는 아, 게 그래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지금까지 계속 사실- 발견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우빈이 뭐 이렇게 아름다워요? 김우빈이?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옆선을 보십시오. 김우빈 뭐 멋있더라고요. 영화 보는데. 질투하셨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긴 팔다리와 멋진 수트 그 스타일로 여심들을 휘어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질투심이 뒤섞여 있지 있었어요? 않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긴 어머, 합니다만. 그건 제가 김태희 씨 질투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 김우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냥 뭐 이렇게 룩으로만 승부를 거는 그런 배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 배우입니다라고 네. 하는 일종의 선언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상당히 소화하기 힘든 캐릭터인데 그것을 잘 소화를 해냈고 이 영화 속에서 사실 뭐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김우빈이 나오는 장면에서 제일 많이 웃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약간의 이 근육이 보이더라고요. 근육이 살짝 이제 러닝셔츠 같은 걸 입으니까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지적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화 속에서 캐릭터는 피트성이 떨어진다.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만 일주일째 누워있고 남자 배우 근육질이 이렇게 알몸으로 나오거나 슬쩍 비치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까칠한 시선에서도 몇 번 개연성이 지적하셨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에휴. 캐릭터에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그 기본 원칙이에요. 오늘부터 어떻게 도전? 우리 뭐, 평론가님도? 제가 뭐 한다고요? 근육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슬쩍 만져보니까 좀 있으시던데요. 국내 영화 평론가 중에 삼두박근이 가장 아름다운 평론가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설마. 자, 어쨌든 오늘 좀 칭찬도 있었고 지적해 주실 부분도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한번 네. 그냥 이렇게 특정 뭐 관객층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두고 봤을 때 어떤지 추천을 해주실 건지 말 건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야, 사실은 뭐 그냥 가벼운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평론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좋습니다. 코미디를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저는 청춘 영화의 체위 전환이라고 했어요. 어머나. 완전히 뭔가
늘 비슷하게 늘 비슷한 방식으로 가다가 기승전결이 정해져 있는 일종의 장르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 아주 가벼움으로 승부했다는 거 저는 좋게 봤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두 평. 네. 다르게 웃긴다. 다르게 웃기는 게 또 어려운 일이죠. 예. 자, 오늘은 정말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예. 멋진 새 남자 배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추천해주신 영화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영화는 나쁜 녀석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오랜만에 만나보는 누아르 영화입니다. 이완 맥그리거 나오죠? 네, 요즘에는 네. 작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저 거죠. 사람 영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호주 영화입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슬러 영화하고 헐리우드의 그 범죄 누아르 영화하고 약간 다른 길을 가는 게 전체적으로 그 중후한 어떤 누아르적인 호흡 안에 로맨스를 녹여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가 이완 맥그리거를 감옥에서 만나서 그 범죄 세계에 빠져드는 과정 안에 또 새롭게 만난 한 여자와의 그 사랑,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신제적 중심플롯을 이루고 있는데 이전에 나쁜 녀석들과는 또 다른 영화. 예전의 나쁜 녀석들은 이제 거의 코믹 액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영화는 정통 누아르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맨스의 토핑을 얹어놓고 있기 때문에 할리우드 누아르 영화, 할리우드 범죄 액션 영화의 그 뭐랄까요, 그 전형성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는 것이 이 영화 나쁜 녀석들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볼 만한 영화 별로 추천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드립니다. 저도 이제 딸내미와 함께 볼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신데렐라예요. 요즘에 정말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 맞습니다. 말레피센트를 비롯해서 이제 고전 동화를 재각색하는 작업을 디즈니가 좀 재미를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 케이트 블란쳇이 새엄마로 나오는 게 좀 주목할 만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누구예요? 왜 나빠졌는가?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네. 블란쳇. 왜 나빠졌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서 악역의 캐릭터를 부여했다는 게 좀 차별성이라 할 수 있겠고 네. 신데렐라를 실사로 보는 즐거움에 아마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화려하네요. 화려해서 이제 만화를 이제 실사로 본다라는 즐거움이 있겠고 헬레나 보넴 카터가 이제 요정 데모로 출연하는 그런 깜짝 출연도 볼만합니다. 최평론가님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걸 보고 팔자 고치려면 왕자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따뜻한 마음과 그 배려가 있으면 왕자님이 나타난다. 동화적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갖고 와요. 맞습니다.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30살이 될 때 설악산 완주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뭔가 그래도 눈에 띄는 성과 하나 거둬야겠다는 마음에 좀 마음이 급했던 거죠. 여기 한 여자도 지금 어마어마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새 인생을 준비합니다. 총 4,285km의 거리를 종주하는 그런 고행길인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여자는 이런 고행을 선택한 걸까요? 영화가 시작되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발톱이 뽑혀서 소리 지르고 있는 여자가 화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너무 아파서 여자는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는데요. 그 와중에 벗어놓은 등상화 한쪽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한 짝의 신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신발 한 짝에 아등바등하며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영화는 첫 장면부터 그 시시한 집착에 일격을 날립니다. I think I'm pregnant. What? Who's the father? I don't know. I mean, I think I have an idea. You have an idea? Are you fucking kidding me? 와일드는 쉐릴 스트레이트의 논픽션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26살, 아직 너무 젊지만 그녀는 이미 불운과 타락을 모두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수동승처럼 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I'm gonna walk myself back to the woman my mother thought I was. I'm gonna put myself in the way of beauty. 총 4,285km가 되는 미 대륙 서쪽 종단 코스 PCT, Pacific Crest Trail이라고 부르는 종주 코스에 나서는 겁니다. 건장한 남자들도 평균 152일이 걸린다는 고통의 트레킹 코스인데요. 쉐릴은 90여일 만에 그 고행을 끝냅니다. 그녀의 등반은 그래서 그녀의 육체적 고통을 통한 정화 과정처럼 보입니다. 감각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던 몸은 이제 등반의 고통이 아로새겨지는 고통의 몸으로 거듭납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로인 주사를 놓던 발목은 등산화에 쓸려서 벗겨지고요. 남자들이 휘어잡았던 허리는 무거운 가방에 눌려 벗겨지고 멍이 듭니다.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했던 몸, 그녀는 오히려 그 몸을 고스란히 고통을 통해서 다시 되찾는 겁니다. 상처가 난 곳에 딱지가 않고 그리고 새살이 나듯이 그녀의 여정은 그렇게 상처와 치유, 회복의 연속입니다. 이 장면들은 바로 리즈 위더스푼이라는 배우의 연기를 통해 훨씬 더 감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미 앙코르를 통해 여우주연상을 타본 그녀였지만 다시 재기를 노리고 있는 배우 리즈 위더스푼이기 때문입니다. I have only another 300 miles left to walk. I'm desperate for it to be over. But I'm terrified too.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디쯤 상처가 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쉐릴은 그 마음의 상처를 몸의 상처로 바꿔서 치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상처를 치유하는 자기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는 영화, 그래서 힐링 무비가 되는 와일드입니다. 박은영 씨, 네? 아름다움은 또 젊은이의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저 말씀하시는 거죠? 젊으세요? 젊죠. 예, 프로그램 그렇군요. 무슨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네. 그 나이가 들어도 멋진, 오히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많죠, 많죠. 누가 떠오르세요? 일단은 얼마 전에 봤던 그 킹스맨의 네. 콜린 퍼스, 그리고 또 디카프리오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꽃미남이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중후한 중년 멋지게 변했고 맷 데이먼도 있고 휴잭맨도 저는 참 됐어. 좋아하고요. 그만해. 또 누가 있을까? 한두 끝도 없는데. 휴그랜트 나이 들어도 네. 너무 멋있고. 자, 그러면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나이 들면서 추해지는 배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누가 있을까? 있죠. 한번 몇 명 한번 이름 대보세요. 제가요? 네. 제 입으로요? 네. 그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까칠하신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네거티브한 말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네.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못해요. 예. 네, 아유 술을 이제 읽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 배우도 사람이죠. 그럼요. 늙습니다. 저도 늙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멋있어지는 배우들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배우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까칠한 시선에서 바로 그런 배우들을 만나봅니다. 자, 박은영 씨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나이 들어 멋진 배우 콜린 퍼스부터 만나보시죠. 와우, 킹스맨. 이 영화에서 콜린 퍼스의 멋진 그 정장 스타일. 정말 폼나더라고요. 정장, 수트가 이렇게 멋지게 어울리는 배우. 참 드물다 싶었어요. 사실 그 정장이야 원래 서양 남자들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콜린 퍼스 올해 나이가요
55살입니다. 어머나, 55살이나 됐어요? 네. 근데 어쩜 그렇게 안 늙어 보이죠? 그러게요. 벌써 14년 전에 나왔던 브리짓 존스의 인기라는 어. 영화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맞아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배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때 얼굴을 보니까 턱선은 살짝 그래도 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네요. 걱정인 거예요? 무너진 턱선조차 섹시한데요? 아, 이거 완전히 콜린 퍼스한테 꽂히셨군요. 좋습니다. 자, 나이 들어 멋진 배우 또 한 명 만나보죠. 어머, 두근두근두근 누굴까요? 네, 이번에 일본 배우입니다. 얼마 전에 갈증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야쿠쇼 코지입니다. 이분 일본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56년생이에요. 어머, 그러면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아주 다양한 작품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중후한 연기파들이 건재하다는 것이야말로 일본 영화의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미담 서비스 하셨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셔야죠. 본론이요? 나이 들어서 추한 배우 리스트 뽑아주셔야죠. 당연히 뽑아야죠. 자, 저는 일단 이분을 첫 손가락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 주드로 정말 잘생겼었는데. 한때 꽃미남계의 대명사였던 우리의 주드로.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시더니 시든 꽃처럼 변하고 마셨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아니, 젊었을 때 너무 잘생겨서 이게 나이 들어가는 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한창 때 주드를 보면은 야, 정말 이게 조각미남이란 말이 절로 나와요. 아, 정말 열심히 흔들었어요. 한때 그러나 그것이 한때였다는 아, 게 진짜 머리 좀 한때 빠지면 열심히 어때요? 흔들었으나 나이 들면서 외모가 엄청 변해버린 배우로는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레슬러라는 영화에 나왔던 미키 루크.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면서 딸한테 구박이나 당하는 퇴물 레슬러로 나오는데요. 미키 루크의 한창 시절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영화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추억의 나인 하프 위크군요. 그래도 이분은 오히려 외모가 많이 변한 게 또 전화위복이 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 들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꽃미남 캐릭터를 버릴 수가 있게 됐잖아요. 가끔 그러네요. 사실 어떤 배우들은 쇠락한 모습 그 자체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어둠의 마이클 키튼. 정말 오랜만에 이 영화에서 봤는데 야, 많이 나이 드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짠하기도 했어요. 네, 마이클 키튼도요 한때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슈퍼히어로의 면모를 과시했던 그런 멋진 배우였는데요. 한때 슈퍼히어로였지만 지금은 퇴물 배우가 된 영화 속 주인공이 사실은 마이클 키튼 그 자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어쩌면 나이 들어서 추해진 것조차도 연기로 승화시키는 건 오히려 멋진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멋져지는 배우, 또 추해지는 배우들 만나봤는데 외국 배우들만 말씀하시고 우리 국내 한국 배우들은 쏙 빼놓으셨네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슬쩍 넘어가라고 했는데 그새 눈치를 채셨네. 저도 영화계에서 발붙이고 먹고 살려면 입조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라도. 그러면 까칠한 시선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얼른 말씀하세요. 참, 사실 근데 이 나이 들어서 추한 한국 배우들을 논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배우들은 이미 자연 도태돼 버리고 나오질 않아요. 이미 수면 아래로 네네. 내려갔다. 그러니까 뭐 언급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더 슬픈데요. 네. 아니, 그러면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멋져지는 한국 배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건 하실 수 있겠죠?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없어요. 예, 나이 들어서 멋진 배우 눈 씻고 찾아봐도 한국 영화계에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한방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어쩔 수 없어요. 예, 현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멋져지실지 아니면 좀 별로가 될지 궁금한데요.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전 이미 나이 들어 멋진 중년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OST로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음악은 영화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봄날에 어울리는 영화 한 편 골랐습니다. 마치 청춘의 배경음악과도 같은 크루리의 노래가 생각나는 영화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もう10年くらい前からそうやって歩いとんねんで。わかった。ミイラだ。ミイラ。はい。
심야 마작 게임방에서 알바를 하는 훈남 대학생 츠네오. 요즘 게임방의 화제는 매일 밤 유모차를 끌고 나와 거리를 걷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유모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돈다발? 마약?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 츠네오는 우연히 언덕을 달려 내려오는 할머니의 유모차와 마주치게 됩니다. 유모차 안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 다 큰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걷지 못하는 손녀를 위해 매일 밤 산책을 시켜주고 있었던 거였죠. 소녀의 이름은 조제.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조제는 이름만큼이나 뭔가 별나고 특별함을 간직한 소녀입니다. 조제는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또 주워온 책들을 방 한 구석에서 읽는 것을 좋아하죠. 사실 몸이 불편하고 할머니의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녀가 다른 행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자신의 여린 구석을 괴팍함으로 감싸고 있는 조제. 츠네오는 이 별나고 특별한 친구에게 조금씩 끌리기 시작합니다. 조제와 츠네오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용기를 내어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 살고 함께 여행하며 연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하지만 어쩌면 이별을 예정하고 있는 듯한 둘의 사랑.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를 단지 장애인의 사랑 영화쯤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제에 대한 츠네오의 사랑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기도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우리 모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츠네오가 변했듯 조제도 변해갑니다. 우리 모두가 변해가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요? 사람이 하는 사랑이니까요. 마치 봄날이 지나가는 것처럼.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었습니다.